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포도나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는 비가림막 되어 있는 거는 샤인머스켓이고, 비가림막이 안 되어 있는 저쪽에 있는 거는 캠벨포도입니다. 지금 이제 포도 봉지를 이제 거의 다 세우셨을 거고, 저는 샤인머스켓, 이렇게 이제 샤인머스켓들이 있는데, 샤인머스켓 이제 봉지를 오늘 세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조금 일주일 늦었는데, 이 포도 봉지 세우고 나서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한번 좀 포도 넝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 좀 아직 씨알이 작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같은 나무에서 컸어도 어떤 가지에서 나왔는지 새순가지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얘네도 이제 경화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나무 색깔이 변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느 가지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다 굵기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이 시험론 포도로 만든 거예요. 지베를린 처리를 다 해줬고, 이제 지금 이제 알 섞기도 다 해줬죠. 보통 한 송이에 저는, 굵게 먹는 게 좋아서 한 40개 이내로 많이 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섞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을 좀 크게 만들게 이렇게 이제 하는 편이고, 캠벨 포도는 뭐 알 섞기는 따로 안 해줘요. 귀찮아서 그냥 뭐 열리는 대로 이제 먹는 게 이제 저는 샤인머스켓이고 대신에 이 캠벨이죠. 캠벨은 이제 열리는 대로 이제 먹게 되고 샤인머스켓은 조금 더 굵게 만들기 위해서 좀 알섞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이 담배나방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요 이 가지들을 구멍을 내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갉아먹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다 보면요 구멍난 쪽에 보면 이렇게 좀 톱밥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병충해 방제를 좀 세게 해줬습니다. 어차피 봉지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살균제 살충제를 한번 섞어서 굉장히 어제 강하게 다시 한번 해줬는데 이 벌레들이 그런 특히 나방 종류들이 와서 알을 까고 이런데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벌레들이 이제 상처를 내기 시작하면요 이 가지가 죽습니다. 가지가 죽다 보면은 이 잎들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잎도 이제 말라가고 또 영양분이 어쨌든 뭐 이제 이 가지를 타고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제 열매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포도도 잘 안 익고 나중에 착색도 안 되고 달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톱밥처럼 이렇게 막 떨어져요. 뭐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주변에 어딘가에 또 지금 구멍을 내고 갉아먹는 데가 있구나.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저도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한번 벌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죽이기가 어려워요. 이 안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 가지는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 이 나방 종류들이 못 오게끔 살충제를 계속해서 살포를 해주는 게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번 들어간 이렇게 안에 구멍 뚫고 들어간 애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처방 중에 하나는 이 이렇게 구멍에다가 F킬러로 이쑤시개로 여기로 구멍을 좀 더 파가지고요. 여기다가 F킬러를 뿌려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죽이려고 하는 방법도 쓰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렇게 톱밥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안에서 죽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견하는 순간 이제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톱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이 나방 종류들이 특히 와서 담배나방 이런 애들이 고추만 가서 갉아먹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 와서도 그렇게 구멍을 내고 이제 해서 이 가지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영양분을 제대로 못 가게 해서 포도도 작아지고 잘 안 익고 나중에는 뭐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다 그냥 가지가 다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장마 기간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이제 기온도 괜히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그 나방 종류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알을 까고 합니다. 여기 딱 찍으면서도 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알을 깐 거거든요. 요런 애들이 여기서 이제 벌레들이 나와서 그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계속 해줘야 돼요. 특히
이 포도나무는 잎 밑에다가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뭐 다른 고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되도록이면 밑에서 이제 위로 뿌려가지고 이 밑면에서 확실히 더 살충제도 그렇고 살균제도 그렇고 잘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뿌려줘야 되고, 그래야 또 가지에도 같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병충해들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 어제 저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제 F킬러를 제가 뿌려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줘야, 이 정도만 상처가 돼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여기서 안에 다 갉아먹고 그러면 이 가지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 방제를 살충제, 특히 살충제하고 살균제 같이 해서, 살균제는 또 이 잎들이 탄저병 종류에 또 감염돼서 잎들이 다 이제 타버리거나 이제 말라가는 거를 방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균제 같이 해서 비 온 데에는 꼭 같이 살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장마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포도 나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치기는 틈나는 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격순치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 잎과 줄기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겹순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순들이 보이게 되면요 계속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겹순 가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잘라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가 조금 있으면 괜히 무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저 위에 뭔가 나왔네요. 이렇게 삐쭉 올라왔는데 이쪽에 볼게요. 이게 요런 애들이 이제 어디서 나온 이제 격순 가지일 건데, 요런 애들이 장마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순 가지는 그때까지 해주면 되고요. 손이 닿는 대로 계속 해줘야 너무 많은 격순 가지들이 나와서 영양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 저는 웃거름을 한번 줬습니다. 이 열매가 이제 맺히고 난 다음에 웃거름을 NK 복합 종류로 해서, 또 요즘은 과일 전용 비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뿌려줘서 장마 기간에 이제 잘 흡수가 되게끔. 그 전에 뿌려준 것들은요, 그동안 여기도 비가 굉장히 안 왔습니다. 굉장히 가뭄이 극심해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땅 위에 그냥 남아있는 상태일 텐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아마 잘 스며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잘 흡수가 돼서 포도도 굵어지고 착색도 잘 되게끔 아마 도와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혹시 샤인머스켓 키우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이제 봉지는, 포도 봉지는 이제 세워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캠벨 포도도 마찬가지지만 포도 봉지 씌우기 전에는 꼭 살균제, 살충제죠, 특히 같이 뿌려서 해주고 나서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안에 어딘가에 붙어 있는 벌레들이 같이 봉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 포도를 갉아먹거나 굉장히 뭐 또 안 좋게 이제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 나서 포도 봉지를 씌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가 알이 이제 우수수 떨어지거나 그 안에서 갉아먹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또 맑은 날에, 이왕이면 맑은 날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오늘 좀 봉지를 씌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비가림막이 돼 있어서 비에 젖진 않았기 때문에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좀 씌우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우는 거봉 삽목묘예요. 이 삽목묘라기보다도 삽목을 한 거죠. 가지를 꺾어 가지고 저기다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애들을 저기다 이제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봉을 키우려고 2년 전이죠. 재작년에 이제 심어 놨는데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줄기를 계속 뻗어 내고 있거든요. 날이 좋으니까 굉장히 많은 줄기를 이렇게 좀 뻗어내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삽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포도나무 키우면서 저는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샤인머스켓에서 나오는 애도 원래 이쪽에 나오는 요 나무 하나만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다가 여기다 이제 갖다 몇 개 꽂아 놓고 잘 나온 거 해가지고 얘하고 이쪽 이 샤인머스켓 두 개는 제가 이제 꺾꽂이를 한 거죠. 일종의 삽목을 해가지고 키운 애들이 이렇게 지금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애들이고, 또 거봉도 제가 윗집 형님한테 가지치기 할 때 몇 개
이 가지를 받아다가 여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묘목을 갖다가 사서 심어도 보통 비싸잖아요. 네, 몇만 원은 하죠. 최소한 2년생 이상 된 걸 갖다 심을 텐데 2년생 이상 된 것도 갖다 심어놔도 첫 해는 잘 안 큽니다. 예, 첫 해는 뿌리를 잡느라고 잘 안 커요. 그러면 한 보통 열매가 열리려면 최소한 3, 4년 차, 4년 차 정도는 돼야 열매가 열리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삽목을 하면 이렇게 2년 차만 돼도 이게 줄기가 뻗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열릴 거예요. 얘네도. 올해는 그래서 제가 뭐 캠벨포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가지를 이 끝에까지만 키울 겁니다. 예, 가지를 최대한 뽑아내 가지고 키우고 그러면 내년에는 열리지 않겠지만 내년에 가지가 이제 괜히 더 굵어질 거예요. 굵어지고 이제 마디마디에서도 이제 새순들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거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2년 후죠. 내후년부터 열매를 열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삽목해서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 포도나 뭐 일반 캠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봉,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 샤인머스켓은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0개 정도 열렸더라고요. 100개 정도 지금 열려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 애들은 뭐 저는 질적 수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그래서 이제 굵게 키우려고 하고 캠벨포도가 지금 한 250송이 정도 열렸어요. 캠벨포도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인머스켓을 수확을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봉은 내후년부터 이제 열매를 열리게 해서 이제 같이 키우려고 합니다. 이쪽 나무 자르려고요. 여기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 가지 이제 나무는 이제 잘라버리고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거봉을 키우려고 합니다. 거봉도 이 샤인머스켓처럼 비가림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이게 바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닿게 되면 포도가 지금은 괜찮지만 포도가 익어갈 무렵 때쯤부터 잎이 떨어지고 잎이 이제 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이제 익어야 될 시기에 잎이 없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제대로 알도 굵어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서 비가림막을 꼭 해줘야 합니다. 샤인머스켓, 거봉, 머루포도 이런 종류들은 꼭 비가림막을 해줘야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포도나무 지금 시기에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